경업금지 약정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은 회사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무작정 서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에서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잘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이후 이직을 할 때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퇴사한 직원이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다른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를 차린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거나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는 퇴사 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확실히 하면 경업금지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 준수 약정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경업금지 약정을 두어 퇴사자의 경쟁업체 취업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사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약정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이죠.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쟁업체 취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 약정은 당사자와 합의하였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따른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요건으로 크게 아래의 6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무엇인지,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은 무엇인지,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다.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익이 크면 클수록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위가 무엇이고 해당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으며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영업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단기간 말단 직원으로 일했을 뿐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업 제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될 수 있기에 그 효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는 것인데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합리적으로 정한 기간이 아니라면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 보상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에게 보안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사자에게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은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경업금지 가처분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 또는 경쟁업체 취업이나 개업을 금지하여 위반 시 하루당 얼마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인데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사실상 경업금지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근로자가 개업을 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절차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공경에 빠지셨거나 약정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신다면 헌법과 민법, 나아가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리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은 경업금지 약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에 관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를 주신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카카오톡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안에 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기업 경영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